공군 여중사 사건의 파장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문제를 넘어서 군의 조직적 비리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여중사가 성폭력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82일 동안 군에서 벌어진 의문의 행적들을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윤슬기 기자, 이번 사건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납니까? 네,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가 이 차 안에서 장모 중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건 지난 3월 2일이었습니다. 예. 그리고 82일이 지난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이동안 이 군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밝히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죠.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사건을 엄정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의혹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. 피해 신고 후 부대 내 처리, 피해 호소 묵살, 2차 가해, 사망 후 조치 미흡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쟁점, 피해 신고와 군의 처리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? 네, 야당 의원이 발표한 공군 내부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무마 시도는 성폭력 바로 다음 날부터 있었습니다. 이 중사는 피해 사실을 A 상사에게, A 상사는 3월 3일 오전 B 준위에게, B 준위는 밤 9시 50분 C 대대장에게 차례로 보고했습니다.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B 준위가 이를 보고받고 윗선에 다시 보고하기까지 10시간이 비어 있죠. B 준위는 이날 이 중사와 저녁 식사를 하며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또 가해자와 분리 조치는 신고 2주 후에야 이뤄졌죠. 자, 그렇다면 군수뇌부가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은 시점은 언제입니까? 네,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사건을 보고받은 건 지난달 22일, 바로 이 중사가 숨진 날이었습니다.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로부터 3일 뒤인 25일 최초 보고를 받았죠. 이 총장은 성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다루라고 오늘 지시했는데요. 정작 가해자는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나서야 구속됐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문 대통령이 지적한 사망 후 조치 미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. 결국 군 당국의 부적절한 초기 대응이 무분별한 2차 가해로 이어졌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. 그렇습니다. 상관들은 이 중사를 조직에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몰아갔고 성폭력은 살면서 한 번쯤 있는 일로 치부했다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SNS에 썼습니다. 심지어 이 중사 남편까지 가해자 인생을 생각해 용서해주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오늘 유족 측이 폭로했습니다. 이 중사 사건을 계기로 잇따라 드러난 군의 숨겨진 모습에 전문가들조차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. 바로 감찰로 보고할 수 있게 제도상으로는 군에서는 다 갖춰져 있어요.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. 예,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이 처음에 단순 변사 사건으로 보고됐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군의 태도가 바로 여기에 압축돼 있는 것 같군요. 그렇습니다. 예,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.